이게 라이트 앞 분리하고 막 그러죠.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할 거는 치과의 가치 개념인데 그 말 자체가 상당히 생소합니다. 이거 사실은 이 내용이 어떤 건가 하면 이제 4월 말에 우리 ITI 포럼에서 치과 경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강남의 윤홍철 원장님이라고 이렇게 경영 강의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제 저희가 저하고 교수과 호흡병 원장님 같이 들었는데 상당히 유용하더라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었던 그런 개념들하고 좀 다르기도 하고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가 이제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이 병원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조직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살면서 어떤 좀 조직적으로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서 평가하기도 쉽고 개인적으로 발전하기도 쉽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개념을 잡는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류의 강의를 처음 보고 그렇게 좀 임상적인 것들이 아니라서 좀 생소한 개념이어서 조금 말할 때만 많이 거북될 것 같은데 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죠. 근데 보통 이런 류의 사진을 많이 보셨죠, 그렇죠? 보면 거의 대부분의 이제 환자들의 반응이 그렇죠. 저하고 이제 또 발치를 많이 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처음에 오면 얼굴 표정만 이렇지 않고 다양한 표정을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런 환자로 바뀌게 이제 웃으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우리 이제 이형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는 원장님만 믿을게요. 당신이 다 알아서 해줘. 이제 결국 궁극적인 결론은 그거죠. 처음에 이렇게 불안감을 가지고 무서워하는 환자가 나중에 이렇게 웃으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의료진하고 병원에 모든 걸 다 맡길 수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볼까? 이제 이게 강의 내용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우리 치과에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시기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자동차 회사인데요. 자동차 회사에서 이제 저기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엔진이라 치고 엔진을 조립하는 파트라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분들은 단연간직이 아주 숙련된 그런 어떤 스킬이 필요하겠죠. 대신에 자기는 항상 하루 종일 기계를 만지고 있고 에러가 안 나고 불량률이 없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일 자체에 대한 스트레스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조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부분은 지금 엠넷 가구기획사 신성으로 나와 있죠. 이분은 같은 일을 하고 월급을 받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아주 창조적인, 그래서 실제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막 조립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주 창조적인 일에서 되게 머리가 많이 아플 것 같아요. 날마다 고민스럽고 그럴 것 같아요. 위에는 태국 위에 그렇게 많이 고민스러울 것 같지 않아요. 그 일을 하면서는 느끼시는 거라서. 지금 치과에서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더 이것까지 이제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여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단식 종문하고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모든 일, 그러니까 환자를 케어할 때 어떤 스킬풀하게 그런 것도 필요하고 또 진료할 때 어떤 창조적인 머리도 상당히 필요하고 거기다가 더 환자들은 아주 고차원적인 서비스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발전적이고 스트레스를 받고 잘 풀어나갈까 하는 게 오늘 강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강의를 하면은 통상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죠. 이게 지난 4년간 치과 의원들의 개업하고 폐업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수치가 쭉 나와 있는데, 이제 짙은 파란색이 개원, 이런 게 이제 폐원수죠. 늘어나긴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데, 이 개폐원수 비율을 보니까 작년에 0.74, 그러니까 이제 한 3개 정도가 더 하고, 이게 폐원 수가 엄청 많아졌다는 거죠. 이제 의문입니다. 근데 우리 병원 정도 규모가 되면 거의 이제 치과 병원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병원은 상황이 의원보다는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2009년도까지만 해도 거의 반 정도는 이제 전체 병원 살아남았는데,
2012년도에 보니까 거의 1대1, 0.93이니까, 그죠? 27개가 개원하고 25개가 폐업했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제 그런 일거리죠. 이런 이제 조금은 이제 항상 얘기했지만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 가치. 제가 이제 오늘 강의 내용이 이제 가치 중심의 치과병원에서 어떻게 이렇게 이제 조직을 구성되어 있고 환자를 바라볼 것인가 하는 건데, 또 한자를 찾아보니까 저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한자에 한테서 제가 읽는 저게 갑가자의 갑치자입니다. 둘 다 가일이라는 뜻이에요. 정확히 뭔지 몰라서 영어로 밸류라고 하는데 네이버에 한번 물어봤거든요. 네이버에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단은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 그 욕구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 그러니까 내가 무슨 가지고 있는 것도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만이 가치가 있다. 그것 자체가 가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 내용에 레벨 1, 2, 3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가치 인식, 가치 실행, 가치 평가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 우리 치과에 오는 환자들은 그러면 치과에서 어떤 가치를 기대하고 치과에서 어떤 가치를 충족시키려고 그걸 기대하면서 오는 거죠. 이거가 오늘 강의 내용 처음 출발점입니다. 이제 지금 이제 강의 전체적으로는 이 세 가지 파트를 가지고 이야기할 건데 옆에 읽어보시면. 이제 병원에 있는 어떤 병원에서 가치 개념을 도입했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우리 구성원들이 인식하고 있고 또 좋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일을 해야 되고 나중에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식의 어떤 조금 이제 사뭇 다른 그런 개념입니다. 네, 가치턴을 사실은 제가 오늘 이야기할 내용이 이 안에 제가 이제 뭐 만든 건데 이게 거의 다 들어있거든요. 터널처럼 보이나요? 터널을 최대한 구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터널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이걸 설명드리면 일단 환자가 처음에 병원에 오시죠, 그죠? 그래서 환자는 어떤 기대치, 환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대치를 그냥 절대 가치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가치를 가지고 환자 내원해서 이 터널을 쑥 통과합니다. 그냥 통과하지는 않고 진료를 받는 거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진료. 그 진료는 어떤 식으로 받는가 하면 우리 병원에 있는 하드웨어, 병원의 하드웨어는 여러분 다 아시는 그냥 병원의 어떤 시설들이라든가 뭐 규모, 위치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거 있죠. 그다음 병원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환자를 응대하고 이런 다양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휴머웨어는 저하고 여러분들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파트를 가지고 이런 경험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진료를 받고 가시고, 어떤 분들은 진료에다가 서비스까지 좀 받고 가시고, 어떤 분들은 진료, 서비스, 멋진 분을 경험도 하고 가십니다.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이런 말하고는 약간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차이가 있는데 제 이야기대로 어떤 분들은 진료만 받고 가시고, 어떤 분들은 진료에다가 서비스도 받고 가시고, 어떤 분들은 그게 플러스 알지 못하는 어떤 경험도 하고 가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환자가 들어왔을 때는 내가 이런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생각하는 걸 가지고 진료가 끝난 후에는 이런 식으로 세분화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나가실 때 내가 구매 가치를 가지고 나가고, 어떤 분은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나가고, 어떤 분들은 고객 유지 가치라는 걸 가지고 나갑니다. 이제 이런 개념들이 어떤 식으로 준비되고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강의의 제일 중요한 게 가치인식입니다. 가치인식이라는 뭔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자가 우리 병원에 처음 왔을 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왔는지,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고 왔는지, 그리고 그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됐는지를 우리 구성원들이 아는 것, 그게 가치인식입니다. 여기 보면 가치인식은 진료 전, 진료 후 가치인식이 됩니다. 진료 전 가치인식, 진료 후 가치인식. 이런 가치인식의 변화는 이런 도구를 가지고 환자가 이런 경험을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나가게 됩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거 절대 가치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려우니까 진료 전에 환자가 가지고 있는 나의 욕구 충족, 진료 후에 가지고 있는 욕구 충족의 정도, 이걸 인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절대 가치라는 건 아까 뭔가 하면은 우리 보통 이제 병원에서 보면 CC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CC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 병원에서도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환자 처음에 올 때 리뷰를 하죠, 그죠?
환자분이 우리 병원에서 기대하는 혹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항목이 있어요. 또 보면 어떤 분들은 전문적인 진료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친절한 걸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시간을 잘 지키는 걸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빨리 진료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절대 가치입니다. 그리고 진료를 이제 중간에 받죠. 이제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끝났을 때 이제 이런 걸 가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절대 가치가 다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 나가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거기에다가 조금 더, 뭔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거 뭔가 다르네. 내가 참 병원에 와서 이런 경험도 했구나. 새로운 걸 좀 얻어가네. 뭐 이런 이제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가치 인식을 환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 구성원들이 아는 것들이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진료 후 가치에 아까 제가 구매 가치, 브랜드 가치, 고객 유지 가치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여러분들이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숙박을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숙박을 하면 피치 못할 사정에 있어서 하룻밤을 해서 자야 된다 이러면은 그 솔직히 다른 뭐가 있으면은 모르겠지만 그냥 아무 숙박 모텔도 좋고 아무 데서 그냥 자주 그죠 돈을 지불하고 잡니다. 그게 구매 가치입니다. 대신에 충분히 비도 피해지고 겨울이면 따뜻하고 여름이면 시원하고 이런 기본적인 요건들을 충족해야 돈을 지불하겠죠. 그게 구매 가치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목적성이 있게 가면 보통은 이제 그런 것보다는 뭐 조금 더 좋은 숙박 시설을 찾겠죠. 우리가 모텔하고 호텔하고 가장 큰 차이는 서비스겠죠. 서비스. 내가 좀 더 나은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해서 조금 더 비싼 가격을 주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호텔들, 그 서비스를 받기 위한 호텔들을 갈 때 그걸 브랜드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브랜드 가치는 우리 치과에서 보면 뭔가 하면 아무 치과에나 그냥 가서 충치 하나 떼어놓은 거 말고 나는 사과나무 치과에서 진료를 받았네. 치과 이름을 인식하게 되는 게 브랜드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최상위 개념의 고객 유지 가치는 뭔가 하면 제가 그 힐튼 호텔인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읽었는데 힐튼 호텔은 처음 고객이 오면 그 고객의 모든 걸 다 기록한대요. 심지어 그 고객이 나갈 때 TV 볼륨 있잖아요. TV 볼륨도 기억해서 다음번에 그 환자가 그 고객이 딱 보면 TV 볼륨을 거기 딱 맞춰 놓는데요. 예를 들면 근데 여러분 만약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전혀 기대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일종의 서비스하고 약간 개념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느끼기에 이 호텔은 나에 대해서 엄청나게 배려를 하고 있고 내가 전혀 불편하지 않을 어떤 그런 걸 생각하고 있구나. 이제 이런 특별한 경험들을 하는 게 이제 고객 유지 가치가 되겠죠.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구매 가치는 이제 치과 진료하는 게 돈을 주고 뭐 이렇게 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품질이라든가 뭐 진료의 품질 혹은 편의성, 가격, 편의성이라는 거는 뭐 위치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뭐 평가될 수 있는 거죠. 주위에 다른 치과에서 다 할 수 있는 것들. 여기에서는 환자의 주관적인 게 없습니다. 객관적인 것만 딱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 정도 돈을 주면 이 정도 진료를 받는 게 당연하다. 그리고 이 정도 돈을 주면 다른 치과에서도 충분히 이런 걸 받을 수 있다. 이게 구매 가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구매 가치의 실질 내용은 진료도 되고 위치, 접근성이 좋은가도 되고 나는 이게 뭐 공휴일 몇 개 시간이 안 돼 이런 것도 되고 또 가격에 민감하죠. 왜냐하면 어떤 객관적이고 등치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할인 정책 이런 것도 상당히 민감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진료 경험에서 구매 가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브랜드 가치부터는 약간씩 좀 차이가 납니다. 여기는 이제 환자들이 처음에 진료 왔을 때는 거의 말씀을 안 하시다가 이제 개인적인 어떤 신경을 토로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브랜드 가치가 약간 어느 정도 포함됐던 내가 사과나무 치과에 왔는데 이런 것들은 좀 섭섭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일단은 나를 알아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구매 가치는 약간 넘어섰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어떤 것들은 다 해결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자각, 태도, 윤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아까 봤던 어떤 객관적인 것보다는 우리 구성원들의 태도라든가 예의,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환자들한테 중요하게 어필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단은 환자분들이 여러분한테 개인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 환자는 구매 가치를 넘어서서 우리 사과나무 치과라는 브랜드가 혹은 이름이 이 환자 머릿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객 유지 가치인데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객 우대라는 느낌, 이 느낌입니다. 그다음에 누가 보니까 인증을 하겠구나. 여기 보면 이제 어떤 제 환자 중에도 토를 정말로 듣기 싫어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여쭤보니까 다른 어떤 정기적인 질환들도 좀 있고 막 그래서 그런 걸 무서워하시는데 다음번에 오셨을 때는 알아서 그런 걸 해주면 이제 그런 것도 고객 유지 가치를 그러니까 다른 병원에서 그걸 다 설명해야 되고 하는데 이 병원은 알아서 오면 내 개인적인 걸 다 알아가지고 충분히 다 얘기해 주는구나. 나를 인정하고 우대해 주는구나. 또 심지어는 이제 보상까지 받게 되는구나. 이럴 때는 이제 고객, 이제 브랜드를 넘어서는 그것이 있죠. 그게 이제 고객 유지 가치라고 합니다. 그게서는 이제 말로는 이게 이상인 거죠. 그리고 한번 이렇게 정해지면은 절대 바꾸지 않게 됩니다. 이게 적당성이라는 말이죠. 이렇게 고객 유지 가치는 고객 이제 또 우리 지금 이야기하는 소위 충성 고객 이제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충성 고객이 많아져야지 이제 다른 어떤 병원하고 이렇게 등치될 수 없는 그런 어떤 밸류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죠. 보통은 이제 이런 실제는 이 정도만 되면 좋은데 일반적인 병원에서는 이게 커브가 이제 삼각형이 되겠죠. 고객 유지 가치를 가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환자는 고객 유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환자들은 정점에 조금 있고 그래도 그 치과 이름을 기억하고 가시는 분들은 이 정도 있고 나머지 많은 퍼센티지는 구매 가치만. 근데 이제 이 정도 어떤 피라미드성에서 이제 이 정도 기울기만 가지면 아주 성공한 이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가치 인식은 진료전하고 진료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다르게 나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가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가치 실행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가치 실행은 도구에 따라서 이렇게 쭉 세 가지가 나는데 처음에 먼저 하드웨어부터 보겠습니다. 하드웨어는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은 이게 대해서 할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 내용 자체가 뭐 이렇게 한정된 시간이다 보니까 최근에 강남에 있는 이제 카페 펜에 같이 뭐 꾸민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강남에 있는 병원들에 카페 펜에가 들어가 있는 병원도 꽤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름이 카페 펜인데 스타벅스는 들어가기 좀 클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이거 병원에서 이제 이렇게 적으로 그 카페 같은 분위기가 아니고 실제 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들어와서 일합니다. 그러니까 진료 전에서 이제 환자가 느끼는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하드웨어 쪽에 보면 이제 진료 중에서는 느끼는 게 조금 독립된 공간 어려운데 이게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최신의 기계들, 첨단의 기계들을 사용하는 것들 환자가 느끼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느끼는 거죠. 그다음에 진료 후에는 이제 이것도 지금 대원가에서는 상당히 중요한데 상담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수납과 분리되어 있는지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조금 전문적인 마케팅 쪽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두 번째는 이제 소프트웨어입니다. 이제 하드웨어는 이제 병원에 있는 어떤 시설, 그다음에 의료 장비 이런 것들이고, 이제 소프트웨어는 이제 이게 환자를 진료할 때 어떤 식으로 진료를 하는지, 프로토콜이 있는지, 또 매뉴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크게 소프트웨어는 업무 분류에서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누어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환자 관리라는 거는 이제 환자에 대한 이렇게 뭐 만족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진료 관리는 우리가 진료 수준이 적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경영 관리는 이제 기업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인사 총무, 회계 활동 뭐 이런 거고 마케팅 관리는 우리 병원에서 마케팅과 따로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환자 관리에서 보면 이제 여러분들 실제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하나하나 보면은 되게 많죠, 그죠? 뭐 예약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뭐 전화나 온라인으로 우리 병원의 위치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좀 늦을 경우 또 어떤 병원에서는 진료 카드를 배부해서 환자가 들어오면 그 알파 카드식으로 해서 그냥 접수 따로 할 필요 없이 띵동 울리면서 접수가 끝나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요. 우리 병원에서 이제 찾아와서 환자분이 앉아 계시면 접수하고 있는지 또 환자 이제 편의를 위해서 이런 다양한 것들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기도 보면 뭐 신뢰성 하기 위해서는 기업 연도라서 개짜가 개짜가 다르겠잖아요. 개를 먹은 연도는 아닌데 어떤 이제 이런 것들도 신뢰성에 대해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죠. 지금 진료 전에 진료 중에는
이제 환자한테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사용하고 이런 경우도 소지품을 보관하고 이런 것들이 진료 중에 의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진료 후에는 이제 충분히 전문성을 가지고 별도로 독립된 공간에서 상담을 이렇게 쭉 하고 그 다음에 또 환자가 진료받았을 때 대해서 어떤 그 결과물을 출력해 주는지 혹은 우리 병원에서 하고 있죠. 진료 보증제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리콜 진단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통신적으로서 붙어요. 진료 관리는 이제 전문성의 진료에서는 상당히 이제 어필이 많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다른 게 보면 보톡스 약병을 준비한다든지 우리 병원에서 이제 쓰는 보톡스는 이런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도 다 전문성에 합니다. 신뢰성. 이는 이제 우리 병원에 좋은 장비들이 많잖아요. 그 장비들은 설명들, 원장은 조금 전문적으로 이런 걸 설명하는 게 환자 신뢰성에도 도움이 되고 상담할 때는 원장님이 전문적인 상담을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해 주는 게 많이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도 이제 이것도 청결은 해야 되고 요즘 물었담요 여름이다 보니까 그죠? 물었담 많이 되죠. 왜 웃어요? 의사도 부탁드렸습니다. 개념관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일반 그 대원이 상대로 이제 할 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 병원에서는 지출대학 관리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 쭉 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이거는 해야 되는데 실제 당연히 안 하는 병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이거는 제가 지금 강의하는 건 우리 병원에 이제 그것만 해서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 이제 혼자 결혼하고 있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잘 못하는 경우가 못하고 마케팅 관리도 우리 병원에서 따로 다 있죠. 하는 거 보니까 거의 이 강의한 내용 우리 병원은 100점 중에 한 90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만큼 분담되고 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이 신약 중에서 마지막에 휴모웨어입니다. 이제 휴모웨어는 사람이죠, 사람. 이게 지금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미국에 있는 디즈니 병원에서 환자를 우리 직원들을 바라볼 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혹은 있기를 바라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역량, 예절, 연민.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걸 뭐 바꾸면 열정, 이거 두 개를 합해서 공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 다양한 행위를 표현됩니다. 어떤 역량은 뭔가 하면 내용이 그 진료할 때 내용, 그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지 이 사람이. 두 번째는 그 과정 중에 환자를 응대하고 할 때 예의가 바른지. 맨 마지막에는 공감을 할 수 있는지. 근데 이 지금 그냥 제가 심플하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연차가 올라갈수록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휴메 레벨이 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이 레벨이 딱그 성끝이 이제 정해진 건 아니고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 지금 이제 1년차 선생님들도 많으시니까 처음에 오면은 역량이 아주 중요하죠. 역량. 그러니까 능력이죠, 능력. 이게 다른 거랑 열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다 표현하는데 역량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때는 처음에는 다른 거 생각할 여력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환자를 볼 수 있고 케어를 할 수 있는 기술이 넘버원이죠. 이게 없으면 해고가 나옵니다. 이게 해고가 어떻게 있는데 미국은 바로 해고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 디즈니는 참 따뜻하고 좋은데 병원은 해고입니다. 영향이 들어요. 환자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불만스럽겠죠, 그죠? 내 그 무슨 뭘 하나 했는데 입술 다 찢어지고 아프고 막 그러면 엄청나게 불만이 쌓입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되죠. 병원에서는 이 사람을 쓸 건지 말 건지 결정하는 거죠. 이게 갖춰지면 환자들은 그냥 그래 뭐 특별한 경험이 없었으니까. 근데 연차가 조금 올라가면 이제 이게 중요해집니다. 예전은 이게 동기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동기가 병원에서 그 제대로 된 병원이면 끊임없이 요구를 합니다. 이걸 일정 수준이 되면 이게 처음에 들어왔는데 예의 발라야 된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이걸 어떻게 좀 잘해서 더 환자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이쪽에 집중을 하긴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게 이제 개인병원에서는 이 기간을 잡는 걸 한 6개월 정도 잡더라고요. 6개월. 우리 병원은 참 행복하죠, 그죠? 시간이 더 긴 것 같습니다. 네, 그 개인병원에서는 6개월 정도 되면 다음 단계 예절을 요구합니다. 이건 병원에서 직원의 동기라는 게 어떻게 하냐? 병원에서 끊임없이 요구를 하는 거죠. 이걸 지키라고. 혹은 이걸 해야 된다고. 이렇게 예의를 잘 지키고 태도가 좋아지면 그때부터 환자가 만족하기 시작합니다. 진료만 하는 게 아니고 만족스럽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최상위 단계는 이제 연민, 이제 환자와 공감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머릿속에 우리 병원에서 이 세 가지 레벨에 파란색 레벨까지 올라가 있는 직원, 의사,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저도 몇 명이 떠오르나요, 지금. 이런 직원들이 많은 병원이 성공하는 병원이죠. 이거는 직원의 동기가 시켜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발적이라고. 아, 내가 이제 병원에서 일을 해보니까 이런 게 나도 행복하고, 환자가 행복하고, 그리고 성과가 좋으니까 모두 나오고. 근데 이런 직원들이 보통 로컬에서는 이제 그 윤호수가 내는 한 명이 있다고, 우리 병원에. 이런 직원이. 이런 직원이 한 명만 있어도 그 병원에 이제 인민병원에서 충분히 살아남거든요. 근데 제 머릿속에 우리 병원은 한 명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쭉 레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향 중에서 이제 직원이 중에서 어느 쪽에 속하는지 그러면 이제 연차가 쭉 있으니까 나름대로 이제 내가 이제 어느 쪽에서 부족하고 어느 쪽으로 올라가야 되는지 이제 좀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다 그냥 우리가 아는데 이거는 이제 서비스를 따로 많이 했으니까 따로 이야기는 안 해요. 그래서 진료 중에 힘을 내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같이 실행을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환자들이 진료도를 받는 분도 있고 진료에서 서비스를 받는 분도 있고 경험을 받는 분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거에 따라서 진료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겠죠. 네, 이 지금 했던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딱 분치를 시킬 수 있는 거죠. 처음에 컴퓨터 역량이 있는 이제 이런 이제 직원들하고 의사가 진료를 하면 그 환자는 진료를 받게 되는 거고, 아, 구매 가치가 있구나. 그 환자분들이 이렇게 느끼지는 않죠. 우리가 이걸 바라보는 거죠. 대신에 여기에서 끝나면 우리 앞에 있는 밝은 치과에서도 뭐 이 정도는 하는데 아무 소리도 없이 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 여기에서 끝나면. 근데 두 번째 태도, 이제 우리 직원들이나 이게 그 의사들이나 다 태도도 돼 있고 예의 바른 어떤 태도가 돼 있으면 환자분들이 이게 내가 사과당부직에서 진료를 받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브랜드 가치 인식하게 되고 그때부터 경험은 서비스가 되는 거죠. 이때부터도 이제 쉽게 다른 치과에 가기가 좀 이제 조금 망설여지긴 하죠. 이사를 가면 가야겠죠, 당연히. 근데 공감을 하기 시작하고 환자한테 되면은 이제 고객 유지 가치를 환자분들은 느끼게 되는 거고 환자분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는 절대 치과를 바꾸지 못합니다. 대전에 가서도 부천에 있는 사과나무 치과를 찾아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치가 되는 거죠. 근데 가치 평가는 이런 식으로 사실 이런 것들은 지금 병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도 하고 있고 만족도도 하고 있고 MOT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돼야지 이제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제가 말씀드린 가치 개념에서 우리 병원의 전체 조직이라든가 이런 걸 봤어서 잘 되면 이런 네 가지 이제 되는 거죠. 환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진실성 있는 병원이 되는 거고 병원 전체에서는 생동감이 있겠죠. 항상 끊임없이 순환되면서 뭐가 잘못되는지 평가하고 실행하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일 개인의 신념이 아닌 전체 시스템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직원들은 소속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미모리얼 로우 미모리얼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뭐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뭐 통상적으로 누가 뭘 해도 그냥 특별히 불평이 없으면 그냥 괜찮네 이제 이 정도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기다리는 걸 느꼈을 때는 충성도가 생기죠. 거기 말고 다른 데는 가기 힘든. 그리고 이제 아래쪽은 조금 이제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리고 특별한 경험은 이게 항상 이제 다른 그 요소도 중요한데 병원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특별한 경험을 제공해주지 못하면 환자 머릿속에서 금방 잊혀지겠죠, 그죠? 잊혀지면 이제 병원으로 이고 다시 우리를 찾아올 리가 없다. 이게 사실은 오늘 한 내용의 이제 통신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거의 짱 맞고.